그래서 시부모님께 제가 더 죄송하다고 앞으로 남편을 다독여 잘 지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는 끝까지 자식의 죄 역시 자신들의 죄라며 원래 사시던 판잣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죠. 그리고 꼭 남편과 이혼해 제 인생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 두 분의 진심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도 남편과 이혼하는 걸 종종 생각했습니다만 아주 잠시 머릿속을 스쳐갔을 뿐 그때처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은 없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제 역할을 못하는 아빠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진지하게 아들과 제 인생에서 어떤 선택이 더 나을 것인지 고민하게 됐죠. 그러다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저에게 아들이 다가와서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응? 경수, 네가 왜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 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괜한 말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해서. 그리고 저 때문에 아빠랑 이혼하는 것도 고민하시는 거고. 경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너무 쓰지 마. 그리고 미안해도 엄마가 경수한테 미안하지. 엄마가 또 지혜롭게 처신하고 잘났으면 우리 아들이 이런 일 겪지 않았어도 될 텐데. 미안하다 경수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누구보다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고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던 거고요. 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모두 생각하지 말고 저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엄마 스스로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저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아빠가 제 곁에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빠가 우리들 곁에 있을 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곁에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제 곁에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엄마한테도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하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지니까. 점점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결정적이었죠. 하지만 한번 뱉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때마침 시부모님께서 나가신 집을 팔지 않겠냐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우연히 맞아떨어진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남편과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기울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을 파는 걸 시작으로 남편과 갈라설 준비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집을 정리했으니 이제 더 이상 이혼 관련해서도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 나간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혼 준비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으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죠. 변호사분과 상담을 한 결과 남편과 원만하게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될 때 필요할 증빙 자료들을 모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집 나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집 나가고 돌아왔을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보통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밖에서 지 기분 나쁜 걸 다 풀고 들어오는 거라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또 그쯤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남편은 웃는 얼굴로 집을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번엔 현관문을 부술 것 같이 열고 들어왔고 쾅 소리가 나게 닫았어요. 또 집을 나갈 때보다 더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이놈의 여편네가 미쳤나? 이씨. 야, 너 미쳤어? 너 그 나이 처먹고도 사리 분별이 안 돼? 이제 지 승질 난다고 미친 짓을 하고 다니네? 야, 네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해도 되는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다는 걸 몰라? 아니면 알고도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이러냐?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 말을 해야 내가 대답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부모님 댁에 들렸다가 아주 황당한 소리를 들었거든? 거기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는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판잣집으로 가봤거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거기 계셨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 부모님을 그 집에서 내쫓고 다시 판잣집으로 보낸 거지. 맞지? 야, 너 우리 부모님 집 왜 팔았어? 그것도 내가 딱 집 나간 뒤에 우리 부모님 집 팔았더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저번에 너네 집 관련으로 내 대답이 기분 나빠서 어디 엿 좀 먹어봐라 하고 우리 부모님 내쫓은 거 아니야? 너 이게 말이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냐? 어떤 미친 여편네가 기분 좀 나쁘다고 지네 시부모님을 내쫓아? 그건 아버님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거야.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는데도 끝까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나도 처음엔 두 분께서 말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했어. 설마 다시 그 판잣집으로 되돌아가실까 싶었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자주 찾아가서 잘 계신지 확인도 했고, 이웃집 아주머니께도 이삿짐 차량이나 사람들 보이면 전화 좀 달라고 했었어. 근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내 눈 피하시겠다고 야밤에 짐을 옮기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또 판잣집 돌아가시고는 못 돌아가시겠다고, 안 돌아가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그 판잣집으로 들어가신 두 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었는지 알아? 내가 너무 죄송해서 두 분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런데 전부 이게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에 두 분께서 판잣집으로 다시 돌아가신 건데? 당신 때문인 거 몰라? 두 분 당신 때문에 판잣집으로 돌아가신 거야. 당신이 하도 미친 짓 하고 다니니까, 날 20년 가까이 괴롭히고 있으니까 당신 대신에 나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그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다고 돌아가신 거라고. 당신이야말로 그 나이 먹고 사리 분별이 안 돼? 당신이 개차반으로 행동한 이유로 아버님 어머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셔야 하겠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인간아. 당신 20대 아니야. 철없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넘어갈 수 있는 나이는 한참 지났다고. 인연이 시부모님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지 거짓말 하는데 팔아먹기까지 해? 네가 겁을 상실했지? 내가 미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어디 남편 미치는 꼴 좀 봐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만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제 명의의 시부모님 댁을 팔아 내쫓았다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시위를 하듯이 온 집안을 헤집고 부수며 지랄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방에 있던 아들이 나와 남편에게 덤비려고 했지만 제가 다시 방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저딴 인간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으니 제멋대로 날뛰게 해서 곧 있을 이혼 소송에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말이죠. 그래,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나 겁주려는 모양인데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나도 당신 옆에서 산 세월이 벌써 20년이 다 돼가. 그동안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겪어서 당신 지랄 발광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더 날뛰어봐, 더! 당신이 이렇게 나올수록 나만 유리해. 당신이 미친 짓 하면 할수록 이혼 소송이 더 빨리 끝나겠지. 더 확실히 내가 승소하겠지. 그러니까 별 지랄 더 떨어보라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소송? 이게 하다하다 이제 이혼까지 입에 올려? 이 미친년? 네가 그래서 지금 그 밑작업하고 있었구나? 이제야 말이 되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딴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혼하려고 한다면 상황이 딱 떨어지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혼하겠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깜빵 생활했는데?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미친놈. 내가 네 인생 꼬이게 했어? 내가 너 교도소에 보냈냐고. 네가 가장으로서, 아이 아빠로서 조금만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너 교도소 갈 일 생기지 않았어. 우리도 나도 경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남편이라는, 아빠라는 자격도 없는 이놈 새끼가 가정 내팽개치고 술만 먹고 다니지 않았어도 이 꼴 이 모양은 아니었을 거라고. 원망할 거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너를 원망해. 난 내가 할 수 있는 몫의 200% 아니 그보다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조용히 이혼이나 해줘. 그게 당신이 이제까지 못한 가장과 아빠 몫하는 거야. 미친년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설마 남자라도 생겼냐? 뭐 마트 일하면서 하나 꿰차기라도 했어? 아니면 뭐 내가 만만해? 만만해서 이혼이라는 말도 남편 역할 못했다는 말도 막 나와? 내가 이제까지 지한테 손 안 대니까 남편 무서운 걸 모르네. 그래, 어디 한번 맞고 나서도 지금 한 말 그대로 나오나 보자.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당황을 했는지 절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겁을 줘서 제 입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겁먹을 제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도 아들 경수를 위해서도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겁을 주는 남편에게 절대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난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당신과 갈라설 거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정말 때리려고 하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매질할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러진 의자 다리를 잡아들곤 제게 다가왔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쓰면서까지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눈이 돈 모습을 보이며 잡고 있던 의자 다리로 저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고꾸라진 남편 뒤에 서 계시는 아버님을 보고 나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손에 야구방망이가 쥐어져 있었거든요. 그 야구방망이로 남편을 가격하셨던 거죠. 그런데 손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쥐고 계셨던 건 아버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옆에 계시던 어머님 역시 손에 홍두깨 같은 걸 쥐고 계셨죠. 두 분께서는 난장판이 된 주변을 둘러보시다 저보고 다친 곳은 없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희진아, 너 다친 곳은 없냐? 괜찮은 거야?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설마 아버님께서 이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내려치신 거예요? 저놈이 전에 살던 집을 갔다 왔는지 우리 집에 와선 왜 여기 있냐고 난리를 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있겠냐고. 네 놈이 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가 희진이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돌아왔다고 했지. 그러니까 저놈이 막 네 욕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집을 뛰쳐나가더라. 아무래도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도 곧장 이 집으로 온 거지. 그러다 도착해서 문 열어보니까 집은 엉망이 되어 있고 저 썩을 놈이 너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길래 이 양반이 후려쳤다. 저 몹쓸 놈, 어디 쟤까지 게 감히 너한테 손을 올려. 희진이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놀라서 다친 곳을 모르는 거 아니야? 어디 내가 한번 좀 보자.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할까 싶어 걱정된 마음에 집으로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걱정되셨는지 제 몸 이곳저곳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시는 동안 아버님께서는 남편을 꾸짖고 계셨죠. 인간 말종 새끼! 못난 놈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하다 못해 네 아내 되는 사람에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해? 도대체 네 놈 새끼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야?
어디까지 네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우리도 이제 한계다. 네 놈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는 것도 이제 한계라고. 하나 있는 자식 없는 형편에도 보란듯이 잘 키워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말 듣고 싶었지만 결국 사람 구실 못하는 대흉작이 됐으니 부모인 우리가 직접 거두는 게 맞겠지.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뭘 어쩌시겠다고요? 네가 맞아서 죽든 우리가 널 때리다 지쳐서 죽든 오늘 결판을 내자. 아버님께서는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손에 들고 계시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남편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보겠다는 생각이셨는지 부자 관계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남편을 난타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어머님 역시 제 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뒤 아버님의 매질에 합류하셨어요. 태어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그렇게 무자비하게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는다, 복날 개 패듯 한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일방적이었고 잔인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남편을 패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남편도 나이든 부모님께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시부모님의 아들을 향한 매질은 계속됐고 두 분께서 매질을 멈췄을 땐 남편은 겨우 말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곤죽이 되어 있었죠. 매질을 멈추신 아버님께서는 겨우 웃음이 붙어있는 듯한 남편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며 소리치셨어요. 너 이 새끼, 내가 끝장 봐야 하는데 그럼 또 니놈 새끼 제사 지낸다고 우리 희진이 경수가 고생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만두는 줄 알아라. 그만 쳐누워 있고 일어나! 일어나서 희진이 앞에 무릎 꿇어! 어서! 무릎 꿇었으면 이제 희진이에게 빌어라. 이제까지 네가 잘못한 것들 진심으로 빌어. 헛소리하거나 거짓말하면 니놈 등짝에 또 매질 들어갈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겁을 잔뜩 먹은 남편은 겨우 몸을 일으켰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까지 당신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란 거 알아.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못했던 가장 노릇, 아빠 노릇 잘하려고 노력할게. 그러니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이놈이 아직 매질을 덜 맞았나? 아니면 머리를 잘못 맞아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앞으로가 어딨긴 어딨어? 그래, 이것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자. 너 희진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줘라. 돈 욕심 부리거나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지 말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알겠어? 솔직히 네 놈 새끼가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냐? 10원 하나라도 벌어오기로 했어? 아니면 집안일에 신경을 쓰기라도 했어? 이 집도 집안의 물건들도 또 우리 경수도 전부 희진이가 혼자 꾸려온 거다. 그러니까 뭐 하나 챙기겠다고 발악하지 말고 그냥 너만 쟤들 사이에서 사라져줘. 알겠어? 아버지, 그래도 그건... 이놈의 새끼가 아직 매질을 덜 맞았나? 정신 안 차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도 들어봐야 많은 거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보, 나 정말 잘할 거야. 앞으로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될까? 믿어? 당신을? 내가 여태 당신을 봐왔는데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4, 5년도 아니고 무려 18년이야.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변할 기회가 많았어. 또 제발 달라져 달라고 내가 빌기까지 했고. 그런데도 당신은 정신 못 차렸어. 이제까진 나 혼자 이만큼 꾸려왔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당신을 기다려보자고 생각했고
우리 경수를 위해서도 이혼만큼은 견디자 싶었어. 근데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인 것 같더라.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경수까지 당신이 우리들 곁에 없어지길 바래. 나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란 사람을 억지로 쥐고 있었다고. 이젠 모든 게 확실해졌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리고 내 재산 한 푼도 당신한테 못 줘. 이제까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내 것을 나눠줘? 당신 앞으로 들어간 돈만 해도 얼만데. 경수도 내가 데려갈 거고 재산도 내가 가져갈 거야. 그렇게 알아. 여보. 남편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의식해 더는 저를 붙잡지 못했지만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제가 마음을 바꾸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응시하며 제 뜻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줬죠. 잠시 후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모든 걸 제 뜻대로 해주겠다 말을 했고 아버님과 어머님께 붙잡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자리에 앉아 눈물을 쏟게 됐죠. 그러자 방 안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아들이 나와 저를 안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인연을 그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이후 합의 이혼은 제가 원하는 조건 그대로 됐고 남편과는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합의 이혼은 그날 말이 나왔었던 대로 이행됐어요. 단 하나 추가된 것을 제외하곤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일부를 남편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줬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주는 돈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 드리는 돈이었죠. 그 돈으로 시부모님께서 사실 집을 장만하라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또 허튼 곳에 쓸까 싶어서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시부모님께서 제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 생활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어린 나이 때는 마음이 지금처럼 단단하지 못했으니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항상 시부모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었죠.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별이 죄송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잣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그 일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두 분의 노후만큼은 쾌적하고 편안한 곳에서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남편에게 누누이 당부를 하고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돈을 건네줬죠. 두 분께서는 제 바람대로 판잣집에서 나와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를 하셨고요. 지금도 아버님, 어머님과는 종종 연락을 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뵙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들이라서 남편과 안 좋게 끝났지만 두 분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고 있던 마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대학생이 된 아들과는 학업의 이유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지만 엄마 생각을 많이 해주는 아들 녀석 덕분에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그동안 불행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완전히 행복해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행복이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고요. 요즘에는 이 행복을 더 오래 느끼기 위해서라도 건강관리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며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